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작정하고 추렸다.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국가고시 때까지 같이 한번 존버하자고요. 51번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행동은 1번 대상자의 진료시간을 활용하여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이러면 좋겠죠. 2번 약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보고한다. 3번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습득하고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번 보호자의 차를 운전하여 이용한다. 5번 대상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물 정보도 알아야 되고 돈도 준비해야 됩니다. 1번 왜 틀렸을까요? 사적 업무 처리 같이 하면 안 돼요. 대상자가 한의원 갔다고 나도 같이 한의원 가면 사실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내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 약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보고합니까? 나중에 보고하지 않아요. 미리 확인을 하고 보고한 다음에 일을 벌입니다. 보호자의 차를 운전해서 이용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운전하지 않습니다. 얻어탈 수는 있겠죠. 하여간 내가 책임질 일을 하면 안 된다. 대상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같이 사적인 업무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52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방법은 1번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놓아둔다. 2번 현관에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게 의자를 놓아둔다. 3번 거실 바닥에 자주 왁스칠을 한다. 4번 거실에 그림이나 장식품을 늘어놓는다. 5번 벽에 사진과 그림을 많이 걸어둔다. 대상자의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줍니다. 거기서 다치면 안 되겠죠. 안전하게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려면 바닥에 자잘구리한 거 놓지 않아요. 걸려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거실 바닥에 자주 왁스 칠려면 넘어지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거실에 그림, 장식품 이런 거 늘어놓지 않아요. 깨끗한 게 좋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냥 걸어둔다, 늘어놓는다 다 아니에요. 2번 현관에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게 의자를 놓아둔다. 그렇죠. 보통 본인들이 늙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서서 신발 신고 서서 바지 입고 하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많이 부러져요. 그래서 의자를 항상 놓아두거나 앉아서 옷을 입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관에 의자를 놓아두고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일단 자연채광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햇빛이 가장 좋아요. 밝고 습도가 낮으며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다. 직사광선은 안 좋습니다. 눈에 닿지 않게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한다. 백내장이나 이렇게 각막에 장애가 오는 것이 햇빛을 직접 쐬었을 때입니다. 야간에는 조명을 꺼둡니다. 특히 화장실, 계단, 복도 이런 곳. 배설물을 치울 때는 직접 조명으로 전체를 환하게 하죠. 배설물이 확인되기 쉽게. 계단 높이를 잘 볼 수 있게 천장에 조명 설치하고 계단 아래 내려갈 때는 그림자 안 생기게 발밑에 조명을 설치한다. 어쩔 땐 천장이냐 어떨 땐 발밑이냐. 높이 볼 때는 천장이겠지. 밑에 넘어지지 않게 그림자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발밑이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고시 답은 항상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지 이거 아니면 저건 틀렸어 이거 아니에요. 53번 제가에서 화장실 청소법은 1번 물때 낀 양변기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는다. 양변기 식초에 닦았던 것 같죠? 2번 바닥에 미생물 제거를 위해서 3일에 한 번 정도 소독제와 솔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3번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낮 동안에는 문을 닫는다. 4번 배수구 뚜껑은 마른 걸레로 닦는다. 5번 청소 후에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양변기에 부어준다.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1번 정답입니다. 물때 낀 양변기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는다. 제가 이 식초로 닦으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냄새가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솔직히 양변기 닦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식초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가능은 하다. 2번 미생물 제거를 위해서 소독제와 솔을 이용해서 바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닦기도 힘들어요. 3번 습기가 많은 장소이니까 창문 열어야 되겠죠. 창문을 열어야 충분히 환기가 됩니다. 저도 저희 목욕탕이 굉장히 큰데 이 베란다를 통하는 야외 창문이 있어요. 굉장히 큰 창문인데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래야 샤워하고 그런 물기들이 다 건조하니까요. 배수구 뚜껑은 마른 걸레로 닦는다. 배수구, 하수구 뚜껑은요 솔로 닦습니다. 5번 청소 후에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양변기에 부어주겠어요? 배수구에 부어줍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화장실 청소법 정리해 놓았어요. 양변기 식초로 닦아라. 바닥은 일주일에 한 번, 창문은 열어라. 배수구는 솔로 닦고, 소독제는 배수구에 부어라. 54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인 반응은 대상자가 아이고 여기저기가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걸 공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공감이라는 거는 봅시다. 진통제 좀 드릴까요? 조금 더 참아보세요. 그 연세에 아픈 건 당연한 거죠. 아프시면 병원 가서 진료보고 약 받을까요? 건강하게 사셔야 하는데 많이 아프시니 힘드시죠? 결국은 공감은 뭐예요?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해주고 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고 그 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프니까 힘드시죠? 이거예요. 정답 5번이죠. 55번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해요.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나 전달법이 뭐예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겁니다. 아, 그쪽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나 전달법이었죠? 옷 입는 것을 거부해요. 제게 불만 있으신가요? 왜 옷을 안 입으시죠?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옷을 입어야 외출을 하죠. 여러분, 나 전달법 뭐가 맞는 걸까요?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이거겠죠? 나 전달법은 거의가 이러이러하셔서 제가 걱정이 돼요. 제가 힘이 들어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안 입어. 옷이 젖었는데 옷 안 갈아입으려고 해. 이러다 감기에 걸리실까봐 걱정돼요. 건강을 해치실까봐 걱정돼요. 밥을 안 먹어. 아, 식사량이 적어서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돼요. 이게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아, 내가 당신이 걱정된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 없겠죠? 이것이 바로 나 전달법이고요. 대상자에게만 써먹지 않고 누구에게나 써먹어도 좋은 방법이다. 남자친구랑 싸워도 야 네가 그래서 내가 진짜 열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 네가 그렇게 해서 내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진짜 걱정이 됐잖아 이렇게 말하면 뭐 관계가 좋아지겠죠. 56번 노인성 난청 귀가 안 들려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요? 1번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2번 손짓으로 신호를 주며 이야기를 한다. 3번 입을 작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4번 큰 소리와 눈빛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5번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은 작게 출력은 높게 조절한다. 정답 뭘까요? 난청 안 들려. 그러면 입 모양을 봐야겠죠?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1번 답이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이야기를 하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해야겠죠. 몸짓, 바디랭귀지, 표정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보청기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57번 여러분 너무 힘들죠? 저도 지금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80번까지 가자!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를 하는 법. 눈이 안 보여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1번 바로 옆에 서서 이야기한다. 2번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지시대명사로 설명한다.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설명한다. 4번 신체 접촉 후에 말을 건네야 한다. 5번 보행 시 대상자가 반보 앞으로 걷고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보조를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해야 됩니다. 바로 옆에 서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얘기해야 되고요.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지시대명사 아니에요. 눈도 안 보이는데 이쪽 저쪽 얘기해봤자 답답합니다. 차라리 지금 오른쪽 3시 방향에 휴대폰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말하기 전에 신체를 접촉하면 놀래요. 먼저 말하고 팔 좀 제가 잡을게요. 이러고 잡아야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대상자가 더 뒤에서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58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자극 나왔어요 하면 사실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다 기억 못해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극하면 답이 나와야 돼요.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이거는 사실 헷갈립니다. 뭘까요? 주의력 결핍 장애자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자. 내가 잘 집중을 못해. 애기들로 따지면 뭐 ADHD야. 주의력이 결핍돼 있어. 정신이 없어. 근데 주변에 막 갑자기 119 지나가고 경찰차 지나가고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거 집중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력이 딸려. 이해력장애 대상자에게는 그림이 좋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해력이 안 돼. 내가 아무리 무슨 망고스틴, 뭐 그런 열대과일 막 얘기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짧게 천천히 얘기하면서 바디 랭귀지 쓰면서 그림 보여주는 게 이해력이 더 빠르다. 59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은 진압력 장애 1번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2번 다양성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번 별명이나 애칭을 함께 사용한다. 4번 모든 물품에 색상표를 붙인다. 5번 새로운 길로 산책하는 연습을 한다. 진압력 하면은 뭘까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켜야 됩니다. 1번이죠. 시장사지 이렇게 뭐 기억할까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켜줘야 돼요. 진압력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자꾸 현실을 인식시켜줍니다. 지금 저녁 7시 50분이에요. 장소, 저는 여기 귀간주 작업실이에요. 달력 보여주면서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자꾸 인식을 시켜줍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이름과 존칭을 사용하고요. 색상표 아니고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제 물건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뭐 냉장고, TV 이런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길로 아니고 익숙한 길로 연습을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60번 온종일 TV만 보는 대상자와 가끔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할 때 여가 활동의 유형은 이런 거를 왜 분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도 나옵니다. 뭘까요? 영화가 어떤 여가 활동인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넷플릭스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걸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죠? 사교 오락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뭘 사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락 활동은 맞는 것 같아요. 대상자의 여가 활동의 유형 사교 오락 활동을 외워야 되는데요.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돼요. 회, 먹는 회 있잖아요. 음악 회, 전시 회의 회자를 기억하세요. 회사오라고 해서 사교 오락 활동이다. 영화, 연극 본다. 아, 영화, 연극, 음악 회, 전시 회는 사교 오락 활동이구나. 이걸 기억하면 웬만한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소일활동, 집에서 소일활동 하는 거요. 엄마가 텃밭을 가꾸십니다.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어요. 식물을 가꾸는 거죠. 아빠는 TV만 보고 신문만 보고 앉아있어요. 애기는 종이 접고 퍼즐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세 식구가 소일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텃밭 가꾸고 식물 가꾸고 아빠는 TV 보고 신문 보고 애기는 종이 접고 퍼즐놀이 한다. 소일활동이에요. 요것만 하면 사실 다른 건 다 답이 나옵니다. 가족 중심 활동, 소풍 가는 거, 가족과의 대화 나들이, 또 운동활동, 산책, 체조하는 거 운동하러 가죠. 제가 요즘에 저녁마다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 나가서 체조도 하고요. 길냥이 밥도 줍니다. 이게 바로 운동활동이에요. 나머지 모르겠는 건 다 자기 개발이에요. 제가 책 읽는 거, 뭐 독서교실 가고 그림 그리고 서예교실 가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개발이라는 거.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이것만 사교 오락 활동이다.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사교 오락 활동이다. 아, 영화 보는 거, 연극 보는 거 오락 활동이지. 음악회, 전시회, 문화생활이잖아요. 뭐 뮤지컬 이런 거는 오락 활동이다. 사교 오락 활동이다. 뭐 거기 가서 사람을 사귈 수도 있으니까.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작정하고 추렸다. 10문제씩 끊어서 총 80문제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우리 모두 합격 가자.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